좋아요, 구독!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한 해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엇갈린 시각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뭐 쉬어가는 기간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한켠에는 경기 침체를 따라서 좀 불안하게 보는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런데 이제 저는 내년이 좀 달라질 수 있다. 모든 게 달라지고 우리가 흔히 이제 그런 단어 쓰잖아요. 패러다임 시프트 뭐 이런 얘기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달라지고 그동안에 봐왔던 거하고 좀 차별적인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진통 과정이 아닐까. 뭐 이 정도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보통 이제 12월이 쉬어가는 시간 그리고 어떤 휴가 갈 수 있는 겨울 휴가 가고 북클로징 한 다음에 가고 뭐 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 그런 거보다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내년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주식시장을 놓고 보면은 전환점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은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들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어떤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본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밀접하게 시장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정책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론 같은 게 나오거든요, 종종. 근데 이번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과연 이 위기론 같은 것이 현실화될 수가 있을까? 이거에 대한 그런 걱정 그리고 피봇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피봇이 현실화 또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을까 하는가 관점에서도 또 걱정이지만 피봇도 과연 현실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피봇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는 또 얼마나 진행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걱정들 이것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뭐 맘 놓고 시장을 볼 수는 없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 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런 걱정거리들이 다 사라져 버리면 이미 주가는 상당폭 위에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기론이나 걱정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투자를 할 기회를 찾는 것이 오히려 정답이 아닐까.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위기가 사라지기 전까지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이런 타이밍과 종목이나 업종이나 또 자산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결론을 내야 되는 시기가 12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시장을 보는 시각이 좀 엇갈린 상황입니다. 일단은 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에 이러한 불안감이 잔존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절대 좀 쉬어갈 수는 없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걱정거리가 있기에 또 투자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로서 FOMC 남아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계속 받고 있는데 기준금리 이슈는 이미 선반영된 듯해요. 그 이외에도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올해 이제 마지막 FOMC 회의고요. 그리고 또 기준금리 같은 거는 이번엔 뭐 50이 되든 75가 되든 뭐 그것이 다 거의 다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전에 75까지 다 이렇게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뭐 75가 돼도 놀랄 일이 아니고 50이 나온다 하더라도 또 기뻐할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 두 가지가 다 거의 다 뭐 시장에 녹아들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부터 나타나는 이런 회의나 이벤트 같은 경우는 바로 내년하고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9월 FOMC 회의 자료를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표를 가져오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전망처럼 이번 이 회의의 결과에 똑같이 나올까 아니면 조금 변경이 될까 그것이 관심사이긴 한데 그것이 조금 변경이 된다 해서 시장을 충격을 준다라기보다는 그러한 변경되는 내용이 내년도 이제 전망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전망이 그렇게 현실화되고 이렇게 뉴스로 나오게 될 때 시장이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번 주 내일 모레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뭐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FOMC 회의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만기일 이후에는 거래되는 종목들이 내년 만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경우 내년 1월 만기, 그다음에 선물 같은 경우 내년 3월 만기 이렇게 넘어간단 말입니다. 결국 코드 자체가 내년이 돼버리는 것이고 내년도에 만기될 지수를 향해서 우리가 그 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번 주부터 우리 시장은 다음 내년도를 준비하는 기간이 됐고 이미 내년에 들어선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근데 그러한 내년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뭐가 달라질까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표를 왜 가져왔냐면은 여기 이제 GDP도 있고 고용도 있고 PC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올해의 이 결론에 지금 어느 정도 벗어나고 있는가,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들이요. 그래서 이런 GDP나 고용이나 이 PC 인플레이션 세 가지가 과연 9월에 전망하고 많이 틀려져 있는가 따져보면은 아까 제가 12월 FOMC 회의 때 이 내용이 얼마나 틀려지느냐에 따라서 내년이 달라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나왔었던 뉴욕 페드의 그 존 윌리엄스 총재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전망 자체도 이 수치들과 거의 유사하게 얘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이 GDP 같은 경우는 올해 2%대 저점을 기록하면서 이 완만한 증가세를 이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또 하셨고 이런 실업률 같은 경우도 3.7% 올해 연말에 이제 기록을 한 다음에 내년에는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 4.5에서 5 정도 그 정도 기록을 할 것이다. 그다음에 PC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올해에 5에서 5.5% 정도 기록을 하지만 내년도에서는 2%에서 4% 정도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전망이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 12월 FOMC 회의에서도 이런 전망이 크게 틀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정책에 대한 전망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러한 전망을 근거로 해가지고 피벗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그러니까 피벗이란 것이 완전히 전환돼서 금리를 인하하는 그것을 전제로 할 때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2024년이나 가야 된다.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이런 수치가 나오고 9월 달에 얘기가 12월 달에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피벗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걸 중단하는 것이 피벗이냐 내리는 것까지 전환하는 것까지가 피벗이냐 이렇게 따져볼 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내려가는 식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은 사실 2023년까지도 사실 기대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어제 미국 시장 쪽에서 반영을 하고 우리 시장에서도 지금 그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좀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로 내년에 금리 인하가 나오기에는 약간 좀 어중간한 시점이다라는 것이 경기 흐름에서도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 팬데믹이 없었다라면 2020년도에 금리 인하를 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경기는 반전이 돼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시기였단 말입니다. 제가 이 경기하고 관련돼서 금리 문제는 다음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또 얘기를 또 한참을 해야 될 테니까요. 다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팬데믹 때문에 금리 인하해야 될 때 인상을 했고 인상해야 될 때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경기 진폭이 더 커졌고 시장이 급등락을 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내년도 2023년에는 다시 또 경기가 반전할 가능성이 큰데 거기다 대고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투자자들도 한 해 건너서 2024년도 정도께 금리 인하를 한번 생각해보는, 기대해보는 그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것이 이 전망치에서 놓고 보는 우리가 CME 패드워치 2를 놓고 봤을 때 목표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내년도 5%의 이 터미널 레이트는 이미 다 시장에 반영이 된 상태고 이것이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그냥 정체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표는 내년도 5월 달이 이 금리가 제일 높은 것을 기록할 그럴 확률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표거든요. 그러니까 5월까지는 지금 예상치대로 가는 것이고 5월 이후에는 그냥 그대로 쭉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너무 무리하게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내년은 그냥 그대로 간다. 하지만 금리를 계속 올리는 그 악재가 어느 정도 멈췄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도 경기가 반전이 된다라고 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만 따질 것이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펀드멘탈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볼 때가 됐다. 그리고 그것의 핵심 포인트는
코스피의 경우는 당연히 경기가 반전이 되느냐 이것 쪽에 관심을 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의 펀더멘털 경기에 좀 관심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앞서 지난 방송에서도 이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 참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또 최종 금리 수준이 윤곽이 드러났고 국채 가격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갖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향후 국채 가격은 어디까지 상승을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표도 또 가져왔습니다. 1차 상승 목표 레벨까지는 갔습니다. 일단 국채 가격이.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이게 미국 걸 가져왔습니다. 물론 한국도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로 미국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국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국 얘기를 하지만 한국도 비슷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금리 푸른색 선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요. 저 꺾여 내려온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미국의 장기물 ETF입니다. 국채 투자하는 그것이 계속 하락하다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이 파란 선하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이제 어느 정도 한 10% 이상 ETF가 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검은색 이 레벨이 어디를 뜻하냐면은 요 꼭지점, 6, 7월의 꼭지점에서 형성을 했었던 3.5% 레벨을 기록한 그 선입니다.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로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3.5%가 하나의 마디 지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8월에 잭슨홀 미팅 이후에 한번 충격을 받으면서 그것이 쭉 급등을 해버려가지고 4%를 넘어가면서 4.3%까지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국채를 투자하는 것이 주식보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국채는 그냥 보이기 때문에요. 시세가 정책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기업 실적이나 경기하고 상관없이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테니까 거의 뭐 눈에 보이는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4.3%까지 올라갔던 시세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보통 2% 아까 말씀드렸었던 성장률이 2%, 물가도 2% 기준으로 움직인다 한다면 요 아래 올해 기록했었던 한 번에 저점을 기록했던 7월에 저점을 기록했었던 2.5% 레벨 부근까지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리가 여기서 떨어지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이 국채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여기까지 내려갈 때가 어느 정도 이제 추격 매수를 그만둘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어느 걸리는 자리에 들어선 그런 상황이고 단기적으로 이 급등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약간 좀 조정할 때 그러니까 국채 가격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그리고 금리는 하락한 상태에서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기회를 보는 것이 맞겠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를 노리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좀 추격 매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 직전에는 국제 공급 입찰이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좀 수급적으로 부담이 되면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다음 주 초부터 FOMC 회의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고 그 이후로 목표로 삼는 것은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한 2.5% 레벨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투자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는 조정받을 때 매수고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점 생각하면서 투자 전략 쪽, 국채 쪽은 계속 매수 기회를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